지나가던 청춘 남녀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신기한 모양입니다. 이 친구는 뭘 하는지 매우 바쁜 모양입니다. 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려는 걸까요? 이재용은 감옥으로, 김용희는 땅으로. 삼성 해군 노동자 철탑 고공농성 255일차 수요 집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성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패대연 활동가 정영원이고요. 행동하는 학생공동체 꿈꾸는 고래 대표 이의정입니다. 오늘 수요문화제는 서패대연 꿈꾸는 고래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아마운드들의 모임 보안모, 밥통,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삼성화재 애니카노조, 삼성전자노조,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꿀잠, 이웃찬양교회, 한백교회,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정의당 금천구위원회, 정의당 서초구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중부지역지부, 그리고 박은규, 이영우, 임경택, 이명수, 권혁인, 정순교, 강미 시민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255일입니다. 김용희 님이 단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구타와 폭력, 해고까지 당했고 그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며 강남역 철탑에 오른 지 250여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사과는커녕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고 응답조차 하지 않는 삼성, 그리고 노동공화국,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선언이 무색하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삼성과 이재용의 편에 서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그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함께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탑이 250여일, 삼성과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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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네, 힘찬 구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개최기를 대표해서 하성애 집행위원장님의 연은 인사로 집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박수로 모셔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김용희 동지가 철탑 위에 올라간 지 255일 차입니다. 얼마 전에 김용희 동지와 통화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강아지를 저 철탑 위에 올려놓고 7개월, 8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국의 동물보호협회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지금 사람이 저 철탑 위에 벌써 8개월이 넘게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또 정부도 저렇게 사람을 255일 동안 그대로 저 위에 두고 있습니다. 저 위에 어떻게 저렇게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희망이 없다면 저 위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희망은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했을 때 이렇게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연대만이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뭘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People and Planet이라는 영국의 노동 환경 사회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용희 동지의 이 철탑 농성 지지하는 표시로 이렇게 깃발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면 삼성이라고 써 있고 이거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고 이게 공장 굴뚝 연계가 있죠.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 삼성이라는 그 거대 기업을 떠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고생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조 탄압을 당하면서. 그리고 We stand with workers. 우리는 노동자들과 함께 한다.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함께 싸운다. 그런 연대의 의미를 담은 이 깃발을 직접 보내주셨어요. 삼성의 노조 탄압은 단지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남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 지금 노조 파괴 공작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작년 10월 25일, 26일 48시간 행동, 삼성 반대 48시간 행동을 했었고요. 저희도 같이 연대에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 김용희 동지의 투쟁은 단지 김용희 개인의 한 사람의 투쟁이 아니고 한 사람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뭐 사과를 받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고 그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노동자들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 대항한 전 세계적인 그런 저항 또 재벌 기업에 대한 투쟁이고요. 그래서 모여주신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수요 집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간의 투쟁 상황과 관련해서 경과보고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대책위에 함께하고 계시는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의 전지윤님 모시고 경과보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김용희 동지는 1982년에 삼성항공에 입사하셨고 1990년 삼성그룹 경남지역 노조 설립 준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1차 징계 해고를 당했고 95년에 2차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용희 동지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삼성중공업 해고 노동자 이지용 동지는 96년에 해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각각 24년, 25년 동안 해고자로서 계속 투쟁하고 계십니다. 김용희 동지는 99년에 무기한 단식 중에 구속되셨고 2000년에 2차 구속을 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삼성 본관 앞에서 계속 투쟁을 벌이셨고 2019년 6월 13일 날, 작년 6월 13일 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시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인 6월 10일 날 바로 저 CCTV 철탑 위에 올라가서 고공 농성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7일에 단식 55일째에 결국 단식을 중단하고 계속 고공농성 투쟁을 벌이고 그 고공농성 투쟁이 바로 오늘까지 255일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4월 4일이면 고공농성 300일이 됩니다. 그 전까지 반드시 김용희 동지가 우리 곁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4월 4일이 되기 전에 300일이 되기 전에 김용희 동지가 내려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250여일뿐만 아니라 30여일이 훅 지나가는 정말 30여일이 보이는 경과보고였던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꿈꾸는 고래 동아리에서 이번 집회를 주관하며 드리는 말씀 그리고 김용희 노동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집행위원 김려은 씨가 대표로 발언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거래 집행위원 김여은입니다. 저희 꿈꾸는 거래는 16년도 촛불항쟁으로 들끓었던 대학생들의 행진단에서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실천을 하는 연합 동아리로 전환된 학생 공동체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집중행단 실천단을 꾸렸었는데요. 실천단 기간 동안 텐디제와 노조나 택배 노조 등 사회 모순이 드러나는 현장들을 다니면서 저희는 연대를 외쳤습니다. 그때 처음 김용희 노동자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을 만났을 때가 100일이 되기 전이었는데 벌써 이제 2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도 제가 보고 겪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엔 철탑 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과 그를 연대하는 우리들 그리고 저기 길을 지나치는 노동자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노동소외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왜 국가는 노동자를 외면하게 만드나요?
주변에서는 왜 너와 상관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본가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위한 기계로서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이 사회에서 힘과 돈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워버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인간이고 자유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입 닫고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외면해야 합니까? 그리고 삼성은 언제까지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겁니까? 삼성은 떳떳하게 문호조 경영을 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동자들에게 아무 군소리 하지 말고 까라면 까라는 의미라고 들립니다. 삼성이 자리 잡고 굴러가는데 노동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죽이고 왔습니까?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살아갈 권리를 외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비단 한두 명의 해고와 복직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학생들 또한 해고자 복직과 삼성 노조 설립까지 끝까지 연대하려고 합니다. 정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네, 꿈꾸는 고래 김여원님의 발언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곧바로 꿈꾸는 고래에서 또 노래 공연도 같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박수 치면서 즐겁게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얗게 밝히던 우리 기억해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노래해주신 우리 바라면서 노래해주신 꿈꾸는 고래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연대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이제 가장 연대 단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드렸던 보안모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보안모의 박상재 공동대표님 모시고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김용희님이 벌써 255일을 철탑 위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나마 좀 가깝게서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지금 삼성생명 그 앞에서 컨테이너 차량으로 해서 지금 148일째 지금 24시간 릴레이 집회를 하고 있고 2층 고객센터, 전 고객센터죠. 2층 고객센터에는 지금 13명 정도의 그 우리 암 환자분이 지금 거기서 먹고 자고, 뭐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서 그냥 지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왜 거기서 암 환자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싸운 지는 한 3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2018년 초에 이제 저희가 결성돼서 활동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2017년 말 정도부터 두세 사람 몇 명이 모이셔가지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저 또한 암 환자이고요. 저도 지금 곧 있으면 3월 달에 또 종합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암 환자로서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씩은 아마 본인 또는 부모님들 또 다 자녀를 위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정말 당했을 때 뭐 아니면 교통사고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도 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20년 정도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40대 초반에 암이 걸렸고 제가 그 나이에 암 수술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 저희가 입원해서 수술하고 암 환자들이 일주일 정도밖에 있지 못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쫓겨났다시피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환자들도 최소 못해도 2, 3주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 아시죠? 길게는 몇 개월씩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암 환자, 즉 자기 몸의 장기를 다 떼어내고 정말 그 어려운 항암 치료라는 것을 받는 환자들이 일주일 만에 쫓겨납니다. 피고름을 차고 대부분 집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암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를 더 받게 됩니다. 요새 암 치료의 최대 그 관심은 파도는 면역 치료라고 합니다. 자기 면역을 올려야지만 암을 이겨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암 유병 환자가 4명 중에 1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3명 중에 1명으로 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그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 암이고, 친구 저 포함해서 4명 앉아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다 암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입니다. 사회 친구들도 아니고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아니다. 이만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암은 앞으로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현대인의 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암 전문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암 환자들이 입원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면역 치료를 수술하고 나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그 정부가 인정해준 의사, 정부가 허가해준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본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 치료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암 치료를 아마 잘 모르실 건데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한테 10억을 준다고 해도 나는 다시는 항암 치료를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산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어떤 분은 내가 10억 받고 그냥 받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10억을 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고,
고통이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삼성생명 앞에서 지금 150일가량 컨테이너 집회를 하고 있고 35일 동안 지금 2층에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점거 농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왜 거기에 있냐면, 저희가 이렇게 암요양병원에서 입원해서 있다 보면 이제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그래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도 또한 이런 일들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정말 1%도 신경 쓰지 않았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지급을 당했을 때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소위 말해서 저희들 열받게 했죠. 암 환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부지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다 보험사들의 다 짜고 치는 어떤 고스톱이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보험사들이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거기서 치료를 받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로 모든 보험사들이 암 입원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혹은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뭐냐면 원래 100%를 줘야 되는 것을 50%, 3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노약자들한테는, 여성분들, 특히 힘이 없는, 소위 말해서 지랄 못하는 그런 힘이 없어 보이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부지급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환자가 나랑 동일한 기수고 동일한 약관이고 동일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지급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지급을 못 받아. 같은 약관이고 같은 보험회사인데도 어떤 사람은 지급받고 어떤 사람은 지급을 못 받아.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왜 같은 약관인데 같은 암 입원비인데 왜 받지 못할까? 알고 봤더니 그거는 엿장수 마음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소위 말해서 목소리 크게 내고 지랄하는 사람한테는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이 당사자와 그 상대방, 회사와의 어떤 문서적인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보험사, 삼성생명이나 많은 보험사들이 암 환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의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작년 영업이익이 1조 2,500억이었습니다. 영업보험으로만, 삼성생명, 다른 삼성 계열사가 아니라 생명보험으로만 1조 2,500억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저것 찻대고 푯대고 해도 1조가 넘는 그 금액을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등과 2등의 차이는 물론 많이 나지만 이들이 또 뭐라고 기사를 내냐면 작년 대비해서 51% 이상 하락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금액을 3조 가까이, 2조 5천억 가까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돈이 다 어떻게 벌어졌냐면, 이렇게 암 환자들이나 환자들한테 지급해야 될, 마땅히 지급해야 될 돈을 주지 않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들이 고스란히 자기네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보험금을 받지 못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그거에 의해서 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이 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돈이 있어야지 저희는 치료를 받습니다. 저는 가장입니다. 제가 암이 걸리고 나니까 모든 생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수입이 다 끊어졌고 한 달에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1년 하면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 내가 수천만 원 비용을 드립니까? 살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기 고공농성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살기 위해서 다 이거를 보험을 들고 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그거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문제지만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자기가 당할지 모르는 그런 병에 대해서 아마 보험들을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결국은 보험사와 싸우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마 개인적으로 돈을 받거나 그랬다가 그렇게 그냥 끝낸다고 했으면 아마 이 일이 쉽게 끝날 수 있을지 몰랍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와 제 가족,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나중에는 결국은 보험사와 1대1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대1로 삼성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저희가 금융감독원에서 수년 동안 집회를 하고 그래서 얻어낸 결과가 지급 공고를 보험사들한테 다 요청을 했습니다. 금감원에서. 그거는 물론 약관대로가 아닙니다. 보험사나 금감원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급공고 유형을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험사 대비해가지고 다른 보험사가 70%를 수용을 했다 그러면 삼성생명만 처음엔 30%, 지금 하도 언론에서 조금 뭐 얘기하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니까 41%를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삼성생명의 지금 부지급률 올해 민원 유발자가 벌써 분쟁인건이 1,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뭐 다른 보험사 다 포함해서 한 900명,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집회를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지금 있지만 여전히 삼성생명에서는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서류를 저희가 뒤져보니까 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6일 입원한 환자가 490일 입원했다고 허위로 문서가 작성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급하지도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했다라고 신용정보원에 그렇게 서류들이 조작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약을 하면 증권이라는 것을 한 장짜리나 두 장짜리 증권을 받게 됩니다. 증권도 직접 치료라고 하는 처음에 계약 시에는 있지도 않은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구들을 몰래 넣어가지고 재발행 증권에는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삼성생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단순 실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금감원도 뒤에서 엄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6일 입원한 환자가 어떻게 490일 입원했다라고 신용정보, 여러분, 신용정보는 보험사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490일 입원했다고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유추하건대 보험금 상승을 유발하는 그런 통계 자료로 쓰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험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금이 더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보험 사기범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세고 그래서 보험금 올려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제가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하나씩 공부해가고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문제가 2년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메인 언론들이 저희들한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어떤 것입니까?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인 언론들이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한 언론사에서 TV 방송을 3회를 했습니다. 시청자 칼럼이라고. 저희 방송하고 그 방송 사라졌습니다. MBC에서 저희 얼마 전에 저희를 심층 취재해줬습니다. 저희 방송 마지막으로 해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고 2018년 19년에도 국감에 연말에 하는 국감 조사에 삼성 이 보험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나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여전히 끄떡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리고 공동대표로 있는 저희 이정자 대표님도 소송을 진행 중이고 1심을 했는데 저희가 재판에 갔습니다. 근데 보험 문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판사도 잘 모릅니다. 변호사도 잘 내용을 모릅니다. 기자분들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희가 공부를 시켜줘야지 알 수 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참 지나서야 이해하고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언론에 저희가 제공하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거대 자본 삼성에서 보험사에서 아마 다 누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언론들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지금 35일 이상 지금 저곳에 먹고 저거 암 환자가 제대로 먹고 좋은 공기에서 치료를 받아도 부족한 판국에 저곳에서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안락한 곳에 가서 정상적으로 치료받고
정말 내 몸이 건강해지길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이렇게 온갖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대표를 해서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연합하지 않으면 삼성, 우리 암환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여기 김용희 동기님, 뭐 애니카, 그 다음에 철거민, 그 다음에 여러 모든 단체분들은 아마 더 어렵고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거대 기업 삼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단어 3번 외치고 투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암인원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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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감사합니다. 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이 삼성에 대해서 너무 통렬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50일 넘는 동안 정말 투쟁을 하시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차단된 상태를 저도 좀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인데 어떻게 돈을 매개로 해서 그 모든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1대1로 거대 자본 삼성 이길 수 없다. 보안모에서 어떻게 모여 투쟁하게 되셨는지 그 어려움과 심정을 정말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도 연대 단위 발언을 한 분 더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연대 발언은 밥통의 한광주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세요. 예, 다른 세상을 꿈꾸는 협동조합 밥통 이사장 한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밥 한 끼의 가치가 옛날보다는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밥통 말고도 다른 밥차들이 많이 있지요. 저희가 함께 먹는 밥은 밥 그 이상이라고 해서 밥 플러스 힘, 밥심이라고 하죠. 네, 밥심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육개장 좀 짜신 분 있으세요? 좀 싱거우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혹시 밥차에서 드시는 밥이 싱거우시다고 생각되시면 주변에 10분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정말 싱거운지. 예. 혹시 짜다고 생각되시면 주변에 10분에게 물어봐 주세요. 정말 짠지.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적절한 맛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밥 한 끼로 연대하는 그 힘을 모아서 우리 김용희님 빨리 내려오고 보안모 회원님들 빨리 나오고, 예, 그래서 우리 투쟁에 승리하는 그 힘에 밥차 계속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정말 밥 한 끼의 힘, 그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짧고 굵은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오셔서 너무 맛있게 드셨죠. 네, 너무 감사하게 저도 따뜻한 밥을 거리에서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저희 이제 서패대원이 준비한 순서인데요. 서패대원 대표로 건대 문진주 회원의 발언과 회원들이 준비한 노래 공연까지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줄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패대원 문진주입니다. 네, 서패대원은 대학사의 성차별을 부수고 성평등한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인 페미니즘 동아리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더 많이 착취하려고 애쓰는 자본주의는 여성이라는 말을 착취의 핑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는 성차별뿐만 아니라 그 차별을 공고히 하고 또 이용하기도 하는 자본주의와도 싸워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은 문호조 경영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죠. 또한 삼성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일 또한 개의치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한 여성 노동자의 죽음과 그 육아부족 분들의 투쟁, 몇몇 여성단체를 불온단체라고 이야기하며
내부 불법 사찰을 행한 사실까지 생각한다면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가 결코 삼성에 대해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단체인 서패대연은 이곳에 왔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비상식적으로 가한 부당행위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하고자 모인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싸워가야 할 일을 저 고공에 나서 행하고 계시는 저분을 보고 저 철탑 위가 춥고 힘든 공간일 수 있지만 적어도 외로운 공간이어서는 안 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0여일이 지났는데도 너무 쉽게 외면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에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저 한 명뿐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외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서 있는 곳을 바꿔야 이 사회가 바뀐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공간이 더 이상 저 철탑 위도, 병원 옥상 위도, 도로 위도 아니고 안전하고 단단한 지상, 그 편안한 공간을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런 투쟁은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저 위에 서고 외치고 그 나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윤을 만들 수단으로만 보는 이 체제, 더 많이 착취할 궁리만을 하는 이 체제를 불법 해고 명예복직 노동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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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네, 저희 노래 공연 2곡 준비했고요. 잘 못하지만 감사히 즐겁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우리나라가 부른 오늘도 난 설레인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남 아픈 일도 많았었고 그동안 우리 좌절한 적도 많았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 온 것은 촛불 들고서 당신 덕분이야. 눈물이 없이 말할 수 없는 사연들과 답답한 말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의 바위가 되어서 이 국생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함께 공연하니까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구호 한번 다시 외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듯이 마지막 구절만 3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공화국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사회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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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더 할게요. 인권유린 헌법 파괴 삼성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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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은 마지막 연대 발언 모셔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연대 발언은 전교조 해직교사 그리고 평등 학부모의 공동대표 이은재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세요. 전교조 조합원이고요. 내년에 정년인데 해고자입니다. 해고자. 그래서 해고된 상태에서 정년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마스크를 거의 1년 내내 끼고 다닙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 김용희 동지한테 여태까지 인사를 우리 오늘 집회하면서 안 한 것 같아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김용희 동지한테 일단 먼저 인사를 또 하려고 합니다. 저쪽에 들리나 봅니다. 흔드는 것 같아요. 김용희 동지 감사합니다. 김용희 동지 미안합니다. 김용희 동지 힘내세요. 예, 저는 전교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조 조합원이고요. 이을재라고 하고요. 오늘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회원으로 이렇게 몇 사람들 평등교육 학부모회 회원들과 함께 왔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이렇게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또 같이 오겠습니다. 추운데 저는 이렇게 발언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라고 해서 이렇게 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냥 못하는 말이지만 나와서 이렇게 몇 말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추우니까 짤막짤막하게 한 3문장 정도만 이렇게 좀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255일 저 철탑 위에 올라 있는 김용희 동지를 모르는 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는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뽑아준 겁니까? 촛불이 뽑아준 겁니다. 촛불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 문재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촛불이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 된 줄 알고 문재인, 민주당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내가 이 앞에 와서 김용희 동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삼성 뭐하고 있냐, 이 도둑놈들아 빨리 김용희 동지 내려올 수 있게 하라 라고 해서 말 안 들으면 그거는 삼성의 책임이고요. 대통령은 말 듣든 안 듣든 대통령은 여기 와서 자기 국민이 255일 동안 철탑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와서 아는 척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 있는 한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남의 거 자기 것인 양 갖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도둑놈이라고 하죠. 이 나라는 도둑놈 천지입니다. 도둑놈 천지. 삼성 이재용 할아버지 이름 뭡니까? 이병철. 그자가
삼성이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자기 겁니까? 자유당 이승만 독재자한테 아부해서 도둑질해서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유당 시절에 유명한 300 사건이라고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카린 일본에서 밀수해서 팔아먹고, 설탕 밀수해서 팔아먹고, 밀가루 밀수해서 팔아먹은 게 삼성 이재용 할아버지 이병철의 도둑질입니다. 삼성생명 도둑놈 아닙니까? 모든 보험회사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질해서 가진 것들입니다. 내놔야 합니다. 이재용 당장에 이 보험 피해자들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희 동지 이병철이 그랬어요. 이병철이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 흙 들어가기 전에 삼성에 뭐는 없다, 노조는 없다. 이재용이, 그 잘난 이재용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도둑질 이어받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 지금이라도 당장 도둑질에 대해서 반성하고 삼성 김용희 해고자 문제 진심으로 사죄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삼성생명, 과천 철거민 해고자 모두 다 삼성 도둑놈들 모든 거 다 내놓고 해결해야 됩니다. 투쟁 함께 이깁시다. 반갑습니다. 투쟁하러 인사했습니다. 투쟁! 네! 오늘 고향에 선배 친구들이 한 8분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식사도 하고 집회 참석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오신 친구들이 어떻게 김용희 동지를 위해서, 김용희 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 추워 겨울에 저기 수고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밥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변에 식당에 가가지고 밥과 술을 아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오늘 이 집회, 이 싸움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대하는 많은 동기들에게 미약하나마 그래도 고향의 친구들이 와서 집회 참석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억지로 되게 또 이런 집회에 어색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더니 술집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뵙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코 삼성이 이 싸움을 가라뭉개지는 못할 겁니다. 그 최종의 결과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다시 마음을 전전하고 가다듬으면서 기피고 우리 해고자의 문제가 암보험 피해자들 문제, 과천 철거의 문제 모든 문제도 해결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희 동지가 끝까지 투쟁하시겠다는 말씀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같이 구호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은 감옥으로, 김용희는 땅으로! 이재용은 감옥으로, 김용희는 땅으로, 김용희는 땅으로 투쟁! 노조 파기 삼성은 책임지고 사죄하라! 노조 파괴 삼성은 책임지고 사죄하라! 책임지고 사죄하라! 투쟁! 네,
저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길 바라고요. 오늘 조금이나마 전해졌길 바라면서 노래와 공연으로 연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다시 한번 김용희 노동자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함성 5초간 발사하려고 하는데요. 함성 5초 시작하면은 5초간 함성 부탁드립니다. 함성 5초 시작! 네, 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투쟁하신다는 김용희 노동자님 말처럼 우리도 끝까지 함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노동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위협받는 사회에서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승리를 쟁취냅시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마지막 구호 3번 따라 외쳐주세요. 삼성공화국 문재인 정부 노동 존중 사회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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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용 만남 노동자 외면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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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철탑이 250여일 삼성과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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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삼성 해고 노동자 철탑 고공농성 255일차 수요 집회를 함께했습니다. 사회를 맡았던 저는 서패대원 정영은, 꿈꾸는 고래 이의정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끝까지 투쟁의 승리를 쟁취해냅시다. 투쟁! 네!